예, 국민의당 신영현입니다. 오늘 이근 교수님, 이민아 교수님, 최영기 교수님 아마 세 분 발표하신 거 보고 제가 공부도 많이 됐고요. 아마 오늘뿐만이 아니라 두고두고 계속 공부해야 될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하신 거는 거의 100% 공감하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만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근 교수님께서 그 공공 R&D에 대한 것들 이제 얘기를 문제점을 굉장히 잘 짚어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그 연구자 출신이지만 저보다 더 정리를 잘해주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제가 첨언하고 싶은 거는 일종의 그 기술이 개발됐을 때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을 때 지금은 제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기업을 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하면 대기업 위에서 돈 썼냐 이렇게 나오고 중소기업하고 비즈니스 파트너 하다 보면 그 캐퍼시티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추경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엑시트 시장 활성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A를 그 활성화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이제 저는 잘 몰랐었는데 여러 가지 조세제도나 뭐 주식 거래 같은 제도를 보완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하는 거를 잘 공부를 했고요. 또 다른 요인으로 혹시 우리나라에서 기술 가치 평가 아니면 기술 중개 뭐 이런 기술 거래 시장이 잘 안 정착되지 않아서 이게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지는 않는지요? 이근 교수님께서 한번. 네, 신현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정부 돈으로 그 산출된 R&D 결과를 용도 활용해서 제한이 많습니다. 예. 그 대기업, 중소기업 제한도 있고 또 회하고 못하게 됐습니다. 국내 먼저 하게 돼. 그때 시장 자체를 제한해 놓은 거죠. 시장 폭을.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국내로 활용 못하고 회할 때 제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풀어한다는 얘기 많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좀 인식돼서 좀 풀어 방향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술 거래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이 기술 거래 시장 자체 활성화 안 되는 것도 사실은 많은 그 제약이 있고 또 특허에 대한 그다음에 공간에 특허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특허 그 예산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저질 특허를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도 잘 써야지 이게 시장에서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특허에 대한 그 예산이 너무 작으니까 굉장히 좋은 기술 갖고도 포장을 못 해가지고 버텨보기에는 이건 별로 좋은 기술이 아니다는 식으로 되는 경우를 막아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기술 거래가 활성화하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예. 또 한 가지는 뭐 주로 이제 벤처업자나 기술 위주의 그 업체들이 M&A를 하기보다는 사람을 빼가는 게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사람을 빼간다. 사람을 못 빼가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이근 교수님하고 이민아 교수님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해주시죠. 예. 정상적으로 M&A가 일어나면은 대기업은 혁신을 얻고 중소벤처는 시장을 얻고 투자가들은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효율과 혁신을 선순환시키는 국가 최대 방안이 M&A고 한국 경제의 미싱 링크죠. 근데 이 M&A가 일어나는데 그 편법을 막기 위한 방법이 사람 빼가기, 한마디로 기술 유출이죠. 그래서 이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그 기술 유출을 2009년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 검사에 대해 입증 책임에 대해서 누가 입증을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사람을 빼갔는데 소위 직업 이동의 자유는 있는데 사람 이동할 수 없다. 이거는 어려운 거고 기술 유출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되니까 거기다 입증 책임의 전환이 중요하고 그 입증 책임이 있을 때 징벌적 배상이 따라가는 이 구조가 문제를 푸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술 임차제도라는 걸 해서가지고 그 기술의 내용을 동반성장 안에 임차에 보완해 두면은 그 기술을 보호되는데 이런 것들이 별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 별로 활용하고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런 제도가 위약 하나도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게 좀 궁금해서 이민아 교수님한테 여쭤보는데요. 아까 혁신 안전망 할 때 이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같으면은 이제 기관들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있는 데는 앞으로 투자를 절대로 안 해준다 이런 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스타트업들을 정부가 초기에는 지원하고 나중에 상장이 되거나 이러면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때문에 정보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해이를 누가 결정하고 징벌하는 체제가 우리나라에서 돌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의 다행스러운 점은 정보의 누적에 의한 평가 시스템이 점점 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과거에 불가능했던 방을 빌려주는 에어비앤비가 가능하고 저 손님이 좋은 손님인가 나쁜 손님인가 우버도 그런 거 판단을 하죠. 당연히 이 투자 시장도 그러한 트랙 레코드들이 만들어집니다. 또 이런 트랙 레코드를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모랄 해저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트랙 레코드가 남는 시스템이 발달할 것이고 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데이터 규제에 대해서 개인 정보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그 규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유독 우리나라에서 개인 정보에 대해서 그 개인 정보를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그 반대가 심한 것이 어떤 통계 수치나 이런 것 때문인지 그 아까 이제 영국 같으면 공공 데이터 개방률도 굉장히 높고 이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많았다 이런 주장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거꾸로 미국의 FCC 같은 데는 지금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역사적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민주화 이전에 그 중앙 정부의 그 정보 기관들이 개인 정보를 악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또 그걸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받은 분들이 시민 단체에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일들이 개인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역사적 맥락은 이해가 되지만은 개인 정보를 활용하지 전혀 못한다면은 빅데이터가 안 만들어지고 빅데이터가 안 만들어지면은 4차 산업혁명의 길이 막힌다는 것은 국가가 추락하는 길이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비식별화 정보는 활용하고 재식별화를 규제하자. 이것이 지금 사실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개인정보의 오남용 위험성을 높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활용을 할 수 있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바로 지금 모호한 비식별화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현재 없는 재식별화 규제를 도입하고 이 두 가지 조치로서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민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는 우리 입법화 과정에서 그럴 경우 어마어마한 징벌이 그 기관에 가해지도록 이것을 명문화하면은 시민단체에 대한 설득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최 교수님한테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 교수님이 제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던 4차 산업혁명의 그 범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 깨우침을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더 개방적인 거버넌스, 지금처럼 뭐 어떤 노조라든지 이렇게 정해진 직장 위주의 어떤 그 타협이 아니고 개방적인 거버넌스 예. 타협까지는 아니고요. 그 가장 흔히 드는 예가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이 맨 처음에는 제조업 인더스트리 4.0으로 시작해서 한 2년쯤 지난 후에 이것이 그 현장에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노사를 포함하는 그 아르바이트 4.0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투 트랙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거기에 노사나 전문가들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 이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본이 작년에 일본 부흥 전략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정의를 했다가
그걸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하는 형식으로 해서 소사이어티 5.0 이런 개념으로 이거 확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거버넌스를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사회에서 그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게 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많은 개혁 과제들이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기는 하나의 그 중요한 모멘트로 4차 산업혁명을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그 계기로 삼으면 더 좋지 않겠나. 너무 기술 위주의 4차 산업혁명으로 좁히지 말고 그거를 오히려 더 키워서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신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김정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